자, 그러면 이제 임의적에서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아까 이 부분 자 처음에가 용도지구였죠. 용도지구 찾았나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 요게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응? 그 굵은 글씨 그걸 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밑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지. 정비하고 택지니까 이렇게 묶어봐요. 묶었나요? 요걸로 할게요. 여러분 책으로 한 거. 그럼 왜 요게 굵은 글씨로 돼 있느냐 이 문제야.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왜 중요하냐. 요 두 개는 지정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응? 할 수 있지. 자 이것도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는 경우죠. 맞나요? 그런데 요게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란 이야기야. 하여야 한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임의적 지정에서 요건이 갖춰지면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야. 바로 그 요건이 뭐냐면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났다. 요 내용이 나와. 그러면 그때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의무적 지정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따로 정리를 해야 돼. 임의적에서 의무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8번에 굵은 글씨 있나요? 자, 8번 다시 볼게요. 자, 8번. 자,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공원에서 뭐 됐을 때 해제. 그 다음에 녹지가 주, 상, 공으로 뭐 됐을 때 변경. 찾았나요? 근데 굵은 글씨가 여기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 책에. 그럼 여기 다시 할게요. 이것도 그 부분의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다죠. 맞나요? 그런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이 뜻이야 이게. 그럼 여기에 요건이 뭐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나오면 그때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돼. 그래서 미리 거기다 정리해 놓으시란 이야기야. 그럼 의무적은 좀 이따 안 읽어도 의외가 될 거니까 공부는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지문은 밑에다 의무적 써놨지만 실제로 공부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지. 그럼 오른쪽에 의무적 한번 봐보세요.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굵은 글씨 보이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해서 1번. 다음에 지역 1번 2번이 뭔가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10년이 경과된 이렇게 써 있잖아. 무슨 말이 됐죠? 다시 그 밑에 30만 이상인데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됐거나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이제 임의적 의무적은 구분하시겠지? 임의적 의무적은 가장 기본이 요 문제예요. 가장 기본이.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면 도시적 외의지역이야. 외의지역. 도시적 외의지역이 어디예요? 관농자를 말해. 관농자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1번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책에 2번으로 돼 있죠. 이렇게. 아니 5번이지 5번. 그럼 먼저 보세요. 5번. 이제 보고 설명해. 다 있어. 그러면 이제 도시적 외니까 도시적 외라는 말은 항상 어디를 말해? 관농자에서도 지정한다는 뜻이야. 그때 이제 책 상관없이 지정 대상이 어디냐? 지정 대상이. 그러면 세 군데를 말해. 세 군데. 자, 여러분 책에 굵은 것이 1번 어디 지역? 그래, 계획관리. 이게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넘겨보세요.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라고 나와. 굵은 글씨 찾으면 돼. 그 다음에 3번은 용도지구 폐지에서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하는 지역? 대체하는 지역 나와. 그래서 이건 길어서 안 쓰고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정하려면 일단 어디 해야 돼? 계획관리 또는 개발진흥해야 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 계획관리니까 관리지역 맞죠 이거? 근데 개발진흥 왜 여기서 나왔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데 왜 여기서 나왔어? 바로 개발진흥은 주로 어디에서 지정한다? 도시지역 외의 이렇게 돼 있었잖아. 배울 때. 저 앞에서 배울 때. 그러니까 개발진흥이라는 말을 기억해 봐요. 관농자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야? 보전이지. 근데 거기 조금만 개발하고 싶어. 조금만. 그럼 무슨 지구? 개발진흥. 그래 조금만 개발하려고 개발진흥지가 들어온 거야. 그래 앞으로 개발진흥하면 어디? 도시지역 외야. 도시지역 외에서 일부만 개발하고 싶을 때 무슨 지구? 개발진흥. 이렇게 돼 있잖아. 다 법칙이 맞잖아.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다시 봐요. 여기 보고 책 볼 거니까. 그러면 계획관리인데 이 계획관리는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있어.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그 지정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일 것 이렇게 나와. 어? 여러분 책에 1번 봐보세요. 계획관리지역 해놓고 찾았나요? 계획관리지역 해놓고 그 다음에가 뭐라고 돼 있어? 1번 그 밑에가 자 동그라미 1번 양괄 1번 계획관리지역이란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얼마? 100분의 50 이상. 그 100분의 50이라는 걸 퍼센트로 얼마라고 그래? 50%. 50% 이상이 무슨 관리? 계획관리해야 돼. 그때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서 자 동그라미 1번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 아니면 뭐일 것?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지역일 것. 여기까지만. 그 뒤에는 5월 달에. 그냥 그 뒤에 가면 또 어려워져.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계획관리가 도시지역 외쪽에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를 차지하고 5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 지역이어야 된다. 요 문제야. 자, 그걸 한번 이해해 봐요. 여기. 자, 이게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 100만이에요. 100만. 자, 여기를 30만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고 그래. 그럼 이때 30만 중에 50%니까 얼마? 15만. 15만 이상 부분이 무슨 관리? 계획관리 이 말이야. 그러면 15만 미만이 되겠지. 미만일 때 이 부분은 무슨 관리? 생산 아니면 보전관리가 차지할 것 이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면 안 돼. 머릿속으로 해야 돼. 얼마를 지정하려고 해. 얼마를.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 50 이상이 무슨 관리? 계획관리해야 돼. 그럼 그거 미만의 부분은 무슨 관리? 생산관리 또는이니까 아니면 바로 보전관리가 거기를 차지할 것. 요 지문이야. 보통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해요. 조금 어렵게 놓으면 보전관리는 하고 또 밑에 나오잖아. 그건 다음 과정 해드릴 거니까. 그 다음 자, 두 번째 요건 보세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개발진흥. 그러면 개발진흥은 다음 장 넘겨보세요. 세분한 이름을 알아야 문제가 풀어져. 자, 개발진흥 지금 몇 개로 세분돼요? 내가 외우라고 그랬을 것 같아. 이거는 5개로. 5개. 주거개발진흥지구. 여기 봐 책이 없어.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복합, 특정. 기억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 무슨 기능이 있어? 주거기능, 산업유통이니까 산업하고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3가지 중에 2 이상이면 복합, 3가지 중 그 외의 기능하면 특정. 기억났나? 나지?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목적을 갖고 내기도 해. 기능 갖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에다? 개발 진흥에서 무조건 나와. 개발 진흥에서. 그래서 요 5가지가 어떤 해당 지역의 위치를 해야 돼. 그랬을 때만 개발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그 밑에 거 봐봐요.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애가 당의 개발 진흥 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할 거 이렇게 써놨죠. 그때 주, 복, 특. 주, 복, 특은 어디에 있어야 돼? 계획 관리에만 있어야 돼. 계획 관리에만. 그다음에 산업이나 복합일 때는 계획, 생산 관리, 그다음에 농림 지역에 있어야 돼. 그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야. 자, 도시지역 외의니까 어디야? 관, 농, 자 그러겠지. 이거 기억 못하면 아무리 해도 문제 꽝 못 풀어. 다른 지문은 다 맞고 알겠는데 요 지문 집어넣으면 못 찾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적 외쪽 문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돼.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개로 세분된다부터 기억해 놔. 5개 이름부터. 그러면 공식은 이제 알려줄 거니까 공식은. 그다음에 확인했어요. 3번 있어. 3번 있고 그거는 이제 이름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럼 다시 와서 자, 지정할 때 여기는 규모가 있어. 도시적 외쪽은 무조건 지정을 못해. 규모가 맞아야 돼. 규모는 항상 뭐예요? 면적이야. 적지 말고 봐. 보면 돼. 책에 다 있으니까. 면적이 3개 나와요. 자, 첫째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는 뭐냐? 자, 궁금해하지 지금 30만씩. 앞쪽을 봐봐요. 아까 계획관리 밑에. 계획관리지역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그 굵은 것이 토지의 면적이 일정 면적 요건에 뭐 할 것, 해당할 것 해서 기억의 숫자 확인하세요. 얼마 이상. 기억의 숫자 큰 거 얼마? 30만 이상일 것. 다음 장. 니은 얼마일 것? 10만 이상일 것. 디귿 얼마? 3만 이상. 숫자 보이나요? 응, 보여.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30만 이상은 언제냐? 30만 이상. 지구 단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뭐뭐가 나오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이때 면적은 30만 이상.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주거기능이죠. 그럼 주거니까 나머지 주거기능만 있으면 생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나머지 기능이 따라가야 되겠죠. 상업도 있고 복합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큰 30만 이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음 장, 그 밑에 A는 5월이나 7월에 할 거니까 지금 보실 필요 없어. 다음 장 넘기면 니은. 밑줄 긋은 단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라고는 똑같이 나오잖아. 그런데 어디에 해당하면 다음 요건에 해당. 이때 조건이 붙은 거지. 그럴 때 그 조건이 자연 무슨 권역이야? 보전. 그럼 보전하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 그래서 30만에서 10만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B에 보면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에 뭐가 얻었어? 동의까지 얻은 경우. 이런 지문이 나올 때는 아파트 연립이라도 얼마? 10만 이상.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30만은 아파트 연립만 나오면 30만이야. 근데 아파트 연립 나왔는데 어떤 요건하고서 요 2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얼마? 10만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디귿은 기역, 니은, 외의 경우라고 돼 있나요? 그럼 기역, 니은, 외니까 무슨 기능이 없어? 아파트 연립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단시 말하면 순수한 상가 기능. 상가 쪽만 들어오려면 굳이 크게 필요 없으니까 얼마? 3만 이상 그래. 답 찾는 방법. 숫자 30만은 언제가 30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될 때. 10만은 아파트, 연립주택이 나오는데 요건이 나와. 요건. 자연보전 권역이다.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 동의 있었다. 이런 말이 들어오면 10만. 그러면 아파트 연립 없는 그런 말이 들어오면 3만 이상 이러면 돼요. 그거까지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번호. 끝문장.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될 것 이렇게 했지? 그럼 아파트하고 연립이 들어오니까 뭐부터 있어야 될까? 도로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있는 대로 읽어봐요. 도로 그 다음에 수도 공급, 하수.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공급 생활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지. 뭐부터 들어와? 상수 들어야지. 그러면 쓰고 버리는 물이 뭐야? 하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마지막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건 이렇게 나와 있지. 우리가 왜 관농자가 보전이야? 문화재들이 많아. 그러니까 보전하라 그 말이잖아. 근데 그쪽에 가서 개발하더라도 뭐가 훼손되면 안 돼? 문화재 훼손시키면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리야. 이게 계획관리 지정할 때 요건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개발진흥지구는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가? 동그라미 1번 위 양괄호 1번에 2부터 4까지 요건에 해당. 자 2가 뭔데? 2가 요거잖아. 면적. 응? 그러니까 개발진흥도 요 면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이 면적이. 3번은 뭐고? 동그라미 보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지. 4번은 문화재 훼손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계획관리든 개발진흥이든 공통요건이 3개란 이야기야. 면적, 기반시설, 문화재 훼손 우려 없을 거 이게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개발진흥은 2번에 특수한 요건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그 양괄호 2번에 위에 보면은 여백 있나요? 그 양괄호 2번 개발진흥 위쪽에 보니까 왼쪽 번에 여백이 좀 있어 없어? 있지. 거기다 그리세요. 너무 친절하지 이제. 응? 이런 거는 이제 요약집에 그려줄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 그려야 돼. 이해하면서. 자 우선 요거부터 설명 듣고 그리는 거 나중에 자 볼게요. 아까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주거, 복합, 특정은 어디에만 위치한다고 그랬지? 아까 책에? 그 책에 써진 거 주거나 복합이나 특정 어디에 위치해야 돼? 계획관리에만. 요거잖아. 아까 책에 써진 거는. 적지 말고 보라니까. 책 보면 빨리 여기 쳐다보고. 이제는 책하고 여기만 쳐다보면 되지. 그 다음에 산업하고 복합은 어디에 위치해야 돼? 계획관리에도 있고 생산관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농림에도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 책에. 그 다음에 관광일 때는 어디다? 도시지역 외다 이렇게 써 있잖아. 도시지역 외가 어딘데? 관, 농, 자를 말하겠죠. 요건 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도 시험장 가서 못 푼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공식은 써줬는데 그걸 못 풀어. 그래서 여러분 책에 아까 그 알려준 자리 동그라미 하고 아까 알려준 자리 요백 있잖아. 동그라미 하고 자 여기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야. 도시지역 외. 그럼 도시지역 외를 또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관리지역이 있겠지. 네? 관리. 그럼 다시 관리지역은 무슨 관리로 나눌까?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전관리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농림이 있고 자연이 있다. 자, 도시적 외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자, 그러면 아까 계획관리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계획관리에는 주거, 복합, 특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지? 맞나요? 그 다음에 다시 뭐도 있고 산업과 복합도 들어온다고 그랬지? 산업과 복합은 계획관리도 있고 어디에도 생산관리에도 산업복합 들어오죠. 그리고 농림에도 산업과 복합이 들어오겠죠. 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광은 어디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도시적 외라고 그랬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지. 다니까 여기에 관광, 여기도 관광, 여기도 관광, 여기도 관광, 여기도 관광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요놈 놓고 이제 그림 보면 돼. 그러면 시험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만 있어야 될까? 주거개발진흥은 그렇지, 이게 답이야. 이거 하나. 주거는 유일하게 다 봐도 없잖아. 어디만 있어? 계획관리지. 왜냐? 여러분 계획관리가 신도시 만든다 기억나? 신도시 만들면 뭐 들어가? 아파트 짓겠지. 아파트 지금 뭐야? 주거기능이 그거잖아. 그래서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거개발진흥주는 어디에만 지정해야 돼? 계획관리만 지정해야 돼. 아무데나 지정.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외우면 돼. 주거자 보이면 무조건 어디요? 계획관리야. 에? 그림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림을 봐야. 그 다음에요. 자연을 한번 해볼까? 자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아무거나 못 들어가지. 뭐만 들어가? 관광 하나 들어가지. 또 보존관리도 관광이지. 왜냐? 보존 기억나? 보존은 오로지 보존하니까 다른 거 못 들어가. 보존이 돼야 뭐 들어가? 관광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항상 뭐 들어가야 돼? 관광 들어가야 돼. 다시 관광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관광이 나올 때는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돼. 왜? 보존지역, 도시지역 외에는 관 다 써져 있잖아.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이걸 못 외워. 그림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림으로. 그러면 다시 주거 그럼 어디에만 있어야 돼? 계획관리. 관광은 다 있어. 반대로 자연은 어디만 있어야 돼? 관광만 내야지. 그럼 시험도 이것도 내겠지. 보존관리. 근데 이거는 안 내더란 얘기야. 맨날 이쪽만 내지. 이쪽만. 그러니까 항상 자연에는 다른 개발 진흥이 들어가면 무조건 X야. 자연에는 뭐만? 관광만 들어가야 돼. 관광. 자, 반대로 주거자가 왜 뭐가 돼야 돼? 계획관리. 오늘 2개만 해오시면 돼. 오늘 2개만. 다른 거는 이제 점차 하기도록 하고 오늘 공부할 때 특징은 2가지를 배운 거야. 아셨지? 다른 거는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아지면 공부가 더 안 되니까 딱 오늘 2개로 끊었어. 자, 주거 보면 어디 있어야 돼? 계획. 자연자 보이면 뭐만 들어가야 돼? 관광만. 다시 관광은 어떻게 돼? 다 들어가. 관광은 다 들어가. 근데 자연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뭐만 들어가야 돼? 관광만 맞춰야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그동안 출제된 거 다 맞춰.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워봤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하나도 못 써먹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내가 이렇게 그렸더니 다른 친구들 다 이걸 써먹고 있네. 여러분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써먹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맨날 외우더니 이렇게 외워갖고 여러분들 시험장을 써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외운다고 해서 지문이 바뀌는데 이걸 못 차려 먹겠지. 그래서 요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쉽게 해결이 돼. 근데 요거는 오늘은 2개만 공부한 거지. 나중에는 좀 더 공부해야 되니까 이 그려놓으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도시력 외쪽도 끝났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임의, 의무, 그다음에 도시력 외쪽 해서 여기까지 끝났어 이제. 양고로 3번은 그냥 읽으면 돼. 양고로 3번은 다른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획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계획 파트로. 이제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묻겠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어디하고 같아요? 대상, 지정 대상과 같겠죠? 이 지정 대상이나 수립 대상이나 똑같은 거야. 지문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지정 대상으로 묻고 수립 대상으로 물으면 전부 무슨 계획?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똑같은 거야. 일부. 수립 기준을 물으면 누구? 관리계획이야? 국장이야? 있다고 했으니까 적지 마. 책에 있을 거예요. 다 있어. 지금 이거 보면서 대답하면 돼. 계획의 수립 기준 국장이야? 관리계획이야? 그럼 국장이라니. 이런 건 그래.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 기준 물으면. 이거 물으면 수립은 무슨 계획인데? 관리계획이잖아. 계획 수립은 관리계획 기준자 붙었다고 그랬잖아. 어떤 거든지 끝에가 계획 붙었잖아. 계획 붙고 수립 기준, 입안 기준, 작성 기준 하면 전부 누구 국장이라고 그래. 이걸 자꾸 틀리고 오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 계획에서는 기준 문제는. 세 번째가 이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게 있어. 아까 개발 계획이니까 내용이 많아 적어. 엄청 많겠지. 개발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거야. 그럼 의무적 포함이니까
포함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겠지? 요걸 시험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이 어떤 시설이 뭐가 나오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찾아내야 돼. 그럼 하여야 한다가 두 가지예요. 기반시설, 요거 기반시설, 그리고 건축물 행위 제한에 관한 거예요. 좀 이따 책에 체크해. 그럼 혹시 건축물 행위 제한하면 그 행위 제한이 뭔데?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을 다른 말로 용도 제한, 또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 이거 세 개 합했어.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 들어가면 뭐에 관련돼 있어? 높이. 그럼 높이는 최고도 있을 거고 최저도 있겠죠? 여기가 행위 제한이야. 이렇게 응용하면 돼. 그럼 여러분 3번하고 5번 체크하세요. 그 계획에서 동그라미에서 끝부분 기반시설의 뭐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뭐 높이의 최고, 최저 나와. 여기까지가 행위 제한이야. 그럼 6번에가 건축물 용어는 나오지만 행위 제한은 아니지.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행위 제한 아니잖아. 그럼 의무적 사항 아니겠지. 그럼 시험에서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찾아야지. 행위 제한 아니잖아. 아닌 거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걸 시험에 의무적 사항을 시험에 묻지를 않아. 의무적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하여야 한다고, 그거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표기법이 나와야 돼. 이걸 묻는 거지. 시험에서 이렇게 물은 건 한 번 있어서 한 번. 한 번은 이걸 그대로 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시시해 이 문제를 내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아무거나 써놓는 거지. 3번하고 5번이 지문에 나올 때는 끝에가 하여야 한다고. 2번, 3번하고 5번이 아닌 사항이 나올 때는 끝에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걸 찾아내라 그 말이야. 이게 두 개 내면 시험에 쉽지. 두 개만 외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걸 대비하는 거야. 대비. 그러니까 두 개를 기억하되 두 개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여야 한다. 그럼 두 개가 아니면 할 수 있.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그럼 만약에 1번 나왔다고 해봐. 용도지역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범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찾아야지. 응?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걸 연습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백날 기반하고 뭐 기반 행위 제한 외워봤자 아무 뜻도 없어. 시험 문제는. 나오는 방법을 알고 공부하면 되겠지. 그래서 의무적에서는 그걸 좀 조심하시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이 왜 굵은 글씨가 써 있느냐. 거기다 별표를 하세요. 의무적 사항은 아니야. 의무적 사항은 아닌데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해 이거를. 그래서 이걸 출제할 때 엄청 어려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려워.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보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되겠지.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 세분하는 것은 무슨 계획? 이건 무슨 계획이야? 관리 계획이지. 뭐가 들어갔나요, 그게?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변경 세부는 거기도 있잖아. 근데 지정은 지정 들어갔어. 그럼 다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은 못하고 뭐 하는 거는 변경하고 세분하는 것은 무슨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것을 뭐는 할 수 있어? 변경하거나 세분은. 그러니까 지정은 반드시 무슨 계획만 할 수 있어? 관리 계획이지. 그러니까 관리 계획으로 지정해 주면 지정한 걸 뭐는 할 수 있어? 변경 세분하는 것은 무슨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야. 그 대신에 여기에 타이틀이 무슨 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확인했나요? 조진 것만 읽을 수 있으면 돼. 요건 안 적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보기 할 테니까 잘 봐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지정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지. 맞잖아. 다시. 지정한 거를 변경하려고 그래. 세 분부터 할게요. 세 분에. 자, 상업지역 세 분. 중심, 일반, 근린, 유통으로 세 분 하죠. 그러면 이 세 분은 무슨 계획도 할 수 있고 관리 계획도 하고 또 관리 계획 못 하는 게 아니야. 관리 계획 다 하는 거야. 다. 관리 계획도 할 수 있고 지구 단위도 할 수 있는 거지. 요 내용이야.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일반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일반 상업지역. 자,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야. 자, 변경할게요. 변경.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어. 그럼 이 변경 무슨 계획이 할 수 있어? 관리 계획도 하고 지구 단위 계획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지.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이 지정된 것을 자, 변경을 하는데 근린 상업으로 그러면 변경도 하고 지정도 할 수 있다. 맞을까? 지금 뭐가 하나 틀렸어 이게. 지금 일반 상업을 변경할 때 관리 계획도 되고 지구 단위도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 뭘로 바꿨어? 일반 주거지. 그때 요거는 변경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여기가 상업이지. 그럼 요거는 뭐로? 상업이 요거는 되는 거야. 근데 상업인데 뭘로 와서 주거지역으로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상업지역일 때는 변경한다 그러면 관리계획은 어디든지 다 변경이 되지. 변경은.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일 때는 상업에서는 뭘로? 상업으로는 변경이 돼. 근데 상업인데 뭐로? 주거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무슨요? 대통령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우리가 배워놨잖아. 자, 상업은 뭐로만 돼 있어? 중심, 일반, 근린, 유통밖에 없지. 주거지역으로 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끼리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경은 상업에서 뭐로만? 상업으로만. 주거는 주거끼리만.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근데 관리 계획은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 다시 할게요. 그러면 표기 다시 할 거야 이제. 자, 일반 상업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랬어. 그럼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은 변경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변경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은. 근데 상업을 근린 상업으로 하면 관리 계획도 되고 무슨 계획도 지구 단위 되는 거지. 요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요렇게 주면 틀렸다고 찾아야 돼. 지구 단위가 안 돼. 무슨 계획은 된다? 관리 계획은 되는 거지. 지구 단위가 안 돼. 그런데 상업인데 뭐로 바뀌었어? 상업으로 바뀌었잖아. 이거는 된다는 이야기야. 관리 계획도 되고 지구 단위도 되는 거지. 자, 요거 두 개 써놓으세요. 요 맨 밑에 쓰면 돼. 맨 밑에다. 거기다 쓰지 마. 거기 옆에다는 저거 지냐. 맨 밑에 써봐. 맨 밑에 요백 있잖아. 그럼 여유 있게 쓰지. 여유 있게. 쬐끄만 있으면 집에 가서도 지가 써놓고도 지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쓸 때도 좀 제대로 써. 틀릴 것 같으면. 확실하게 써놔야 나중에 제대로 써먹지. 말 안 듣네. 그 밑에 요백 있잖아. 밑에 요백. 그 넓은 데다 좀 써. 여기다. 그 옆에다 조그만하게 쓰지 말고. 동영상 듣는 사람이 그러겠다. 야, 온라인, 저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들어서 저럴까 그러겠다. 쓰는 데까지 막 알려주고. 언제 나도 이제 창피해서 말 조심해야 되겠어. 여러분한테 너무 막 혼내도 안 될 것 같아. 동영상 듣는 사람이 아니 저 선생님 맨날 뭐라 그러냐 그럴 거 아니야. 적으셨나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나중에 할 거란 이야기야. 그러면 전부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전부 이게. 책으로만 공부해갖고 백날 해도 시험에서 못 풀어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응용해서 푸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동그라미 1번을 그대로 시험 문제 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대로 주진 않아.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양괄호 2번은 읽으셔. 양괄호 2번은. 양괄호 3번. 건축 기준이 완화가 돼. 완화인데 번호별로 타이틀 정리하세요. 1번 무슨 규정? 완화 규정. 자, 이제 반달괄호 2번은 어디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완화돼. 자, 반달괄호 3번 어디에서? 도시지역 외에서 완화가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완화가 나와도 완화되는 곳이 어디냐야?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게 있고 또 도시에서만 완화되는 거고 도시 외에서 완화되는 거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 우리는 맨 먼저 공부할 때 혹시라도 집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번호 안에서 종류가 몇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체계가 잡히시는 거지.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다음 범위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그랬지? 근데 무슨 구역인데도 어디서 완화시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그러니까 이 내용이잖아. 요거는 지정만 하면 개발인데 개발되려면 뭐가 필요해? 계획이. 그 계획 이름이 뭔데? 지구 단위 계획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완화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럼 여기서 개발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이러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이렇게 나와야 돼. 지문에가. 이거를 시험에서 관리 계획으로 슬쩍 바꿔놓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하면 개발을 하든 완화하든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뭐가 완화되는가? 1번 국토계획법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시켜줘.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럼 세 개 합해서 우리 행위 제한 그러면 되나요? 그럼 간단하게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란 이야기예요. 자, 2번 건축법의 대지 조경, 공개공지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거를 완화시켜줘. 그런데 내가 답을 써놨어. 밑에다. 주의사항 건축선, 대지 분할 제한, 소방 관련 규정은 완화가 안 됨 이렇게 써놨죠. 그럼 시험에서 건축법으로 나오면 요 세 개가 있다 없다를 찾아내시면 돼. 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내니까. 여러분들 건축선 아직은 배우신 줄 않았지?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은 배웠죠? 하한선이라고 그래서 얼마 이상, 60 이상, 150 이상, 200 이거 배웠잖아.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완화가 안 돼. 그 다음에 소방 문제는 완화시켜 안 시켜? 안 시켜. 큰 개념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다. 이렇게 일단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뭐가 완화되고 도시지역 외쪽은 뭐가 완화해야 돼? 종류를 알아야 돼.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이렇게 5개네. 그럼 기본적으로 3가지는 들어가잖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근데 여기에 2개는 높이하고 주차장 문제지. 정 못 읽으면 높이, 주차장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런데 도시지역 외쪽으로 가면 뭐뭐만 완화시켜줘?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완화가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지문을 읽었더니 도시지역 외에서 주차장 완화된다. 그럼 맞아 틀려? 그냥 바로 틀렸지? 그렇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용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타이틀을 잘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완화는 5개야. 5개는 행위 제한 3개. 그지? 그 다음에 높이하고 뭐 주차장이야. 근데 도시지역 외쪽에는 높이라든가 주차장이라는 건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걸 찾아내면 시험 문제 답을 풀 수가 있어. 숫자는 다음 문제야. 숫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전이에요. 3년 전. 도시지역 외에다 주차장 100% 완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지. 응? 그렇게 문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일단 큰 개념 알겠죠? 그러면 다시 도시지역 안에서는 동그라미 1번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도시지역 외에는 왜 주차장 완화 기준이 없을까? 보존되는 곳이잖아. 넓은 땅이 있잖아.
그 주차장 문제 있어 없어? 해결이야. 그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뭐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 완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럼 도심에는 어떻게 해야 돼? 협소한 지역이니까 주차장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계획적 개발 시키려면 뭐를 주차장 안 만들게끔 해주라 그 말이지.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개발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연관을 시켜보라는 얘기지. 연관을. 그래서 자 시험에서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이런 거는 부수적이요. 어디에서 나와야 돼? 도시지역 안에서 나와야 돼. 그럼 도시지역 안에 한옥마을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근데 거기를 개발하는데 한옥마을 한 개당 주차장 만들어라. 그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그걸 뭐하라? 그걸 완화시켜 주니까 주차장 없이도 개발하게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연관이 되셔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도시지역인데도 무슨 지구를 지정해? 개발진흥. 이게 포인트요. 도시지역에서 뭐를 지정할 수 있어? 개발진흥을 지정하게 되면 이때는 용적률도 120%, 높이도 120% 이내로 완화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무조건 완화된 게 아니야. 무슨 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이 지정된다면 높이도 120, 그 다음에 뭐도 120, 용적률도 120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3번 굵은 글씨 건폐율 150, 용적률 200%를 각각 뭐 할 수 없어?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초과하면 안 돼. 그럼 초과 안 하는 범위에서는 완화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도시지역 외쪽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당해 용도가 어디야? 아까 도시 외니까 계획관리 지역. 생산 보전 쉽게 관리지역이겠지. 그때 계획관리예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한다? 완화 적용.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도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도시지역 외쪽에서도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숫자 똑같지? 끝에 차이가 뭔데? 초과할 수 없다. 완화 적용. 이걸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도시든 도시지역 외든 개발이 되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똑같이 완화가 돼야 돼. 숫자는 똑같이 150, 200인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나와?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고 도시지역 외쪽에서는 그 숫자를 완화시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완화라는 게 150이라는 것은 50% 가산이야. 여러분들 건폐율은 가장 높은 숫자가 얼마인데? 90밖에 없잖아. 그럼 150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주어진 건폐율에다 50% 올려라 그 말이야. 50% 올려라. 그러니까 150은 50% 가산이란 뜻이야. 그러면 용적률을 200%로 그 말은 뭐야? 2배로 그 말이야. 2배로. 숫자를 바꿔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건폐율을 150으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용적 건폐율을 얼마로? 50을 올려라는 이야기야. 50% 올려라. 그럼 40이면 얼마 돼? 그렇지. 60으로 그 말이야. 그 용적률이 100이었으면 얼마로? 200%로 하라지. 200으로 하라는 이야기라 2배로 올려라는 이야기야. 200%라는 것은 2배야. 2배. 150은 50 올려라는 이야기야. 꼭 기억해라 그걸. 왜냐하면 용적률이 200이니까 200 나온다가 아니야. 100이었는데 2배니까 얼마로? 200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오늘 숫자는 안 할 거예요. 오늘 그 개념만 이해해서. 자 다시 도시든 도시지역 외든 건폐율과 용적률로 출제가 되면 양쪽 다 150, 200이에요. 150, 200.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어떻게 나와? 끝에가 초과할 수 없다로 나와야 되고 도시 외쪽은 완화 적용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도시지역 외니까 어디하고 어디를 말해요? 여기라니까. 적은 이거잖아. 도시력에는 관농자인데 관농자가 아니라 어디요?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이잖아. 그래서 아까 거기 지문에 뭐라고 당의 지역은 계획관리고 당의 지구 이름이 뭐로 돼 있어? 개발진흥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걸 적어준 거야. 도시력에는 이건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시험에서는 대상이 뭐로 나와? 계획관리와 개발진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계획관리가 얼마 차지할 건? 50 차지할 거.
나머지가 생산하고 보존으로 돼 있고 이거잖아. 그 나머지는 무슨 지구? 개발 진흥으로 지정 이렇게 돼 있지. 관농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 수립 기준 거기 나와 있죠. 수립 기준 누가 정해? 국장이. 5번 건축이 있고. 자, 7번에 관리계획 결정에 시료가 나왔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거기 지문상에서 관리계획 결정의 시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책에. 그러면 시료는 항상 무슨 계획을 말해? 요걸 말하는 거야. 시료됐다는 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 시료됐다는 뜻이야. 좀 이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시료는 지구단위 계획과 시료 이러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은 시료라는 말이 없어. 그거를 결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이 시료되는 거지. 그럼 1번 제목을 볼게요. 무슨 계획에 의한 시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시료야. 지구단위 계획이 시료된다는 말이 아니야.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시료된다는 뜻이야. 다음 장에 2번 뭐 때문에 시료돼? 사업이나 공사에 의한 시료지. 그러니까 뭐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이나 공사를 안 하면 시료돼. 뭐가 시료돼? 관리계획 결정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자, 시료 그럼 무조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야. 사유는 1번 사유는 뭐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안 만드니까 관리계획이 시료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이나 공사를 안 하니까 관리계획이 시료된다. 그 뜻이야. 요게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시료되는 사유는 두 가지야.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시료될 수 있고 사업이나 공사 때문에 시료된다. 그 뜻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읽을게요. 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그럼 지정하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지? 다 해놨잖아. 그럼 결정고시 되고 이제 기간 몇 년? 3년 이내. 당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3년 안에 해야 될 일이 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인데 그 결정고시 안 하니까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시료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지. 그거를 해볼게요. 여기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무슨 계획? 지정한다.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그럼 관리계획 결정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수립하는 것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지정하든 수립하든 지금 관리계획 결정이야. 근데 이 결정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안 했어. 안 하게 됐어. 그럼 안 하면 요 놈이 3년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시료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구역 지정했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시료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안 하면 요게 시료된 게 아니라 요 놈을 지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시료된다. 적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어봤자 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빨리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적을 건데? 그잖아. 잘못 적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적지 말란 말이야. 적어서 합격한 사람 못 봤다고 그랬잖아. 왜? 잘못 적어가니까. 내가 써라고 할 때만 쓰면 돼. 머리로 좀 해봐. 머리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머리를 안 돌려. 머리를. 그냥 손만 해. 손만. 시험장 가서 손이 되냐? 안 되지. 머리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온라인하는 선생님이 왜 나보다 맨날 화내고 강의하냐고 그래. 에? 안 되니까 그러지. 온라인은 공부하시면 얼굴 안 보니까 내가 화를 안 내지. 난 멋있는 사람이 화 안 내고 웃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가르쳐줘. 제대로. 이걸 제대로 하면 책에 써졌잖아. 써진 거 이해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 적으면 나중에 책만 하고 넘어간다 진짜. 이거 이해하라니까. 책으로 쓰지 말고. 자, 지정한다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도 뭐예요? 관리계획이잖아. 근데 이 수립을 몇 년 안에? 3년 해야 돼. 3년에 안 하니까 요 결정을 3년 안에 안 하니까 3년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여러분 책에 써있잖아. 요걸 지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실현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읽을 줄 알아야지. 3년 안 하면 저놈이 아니라 요놈이지. 요놈이 실효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실효는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이야. 저거 아니고 요게 이제 1번에서. 그러니까 사유는 요놈 안 한 거지. 요놈을 몇 년 안 하면 3년 안 하면 저 앞에 놈이 실효되는 거. 앞에 놈이. 그 다음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하고 괄호 속에 누가 위반을 제한했어?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을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왜냐? 주민이 제한 안 한 거는 그냥 기간이 없었잖아. 근데 주민이 제한할 때만 기간이 있는 거지. 그때 주민이 제한했을 때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5년.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됐는데 지금 5년이 남았어. 5년 안에 그 다음 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봐봐요.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이 제안을 했어. 그럼 기간이 얼마? 5년에 착수해야 돼. 그러면 이 5년 안에 착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숫자 써볼게요. 5년 안에 안 하면 뭐가? 요놈이 자기 앞에 있던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던 요놈이 5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요놈이 실효된다 요 뜻이겠지. 그러니까 요놈을 안 하면 앞에 거가 실효되는 거고 요놈을 안 하니까 앞에 놈이 실효되지. 그러니까 순서를 알면 돼. 순서. 요놈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안 하니까 앞에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했던 관리계획이 실효되고 요놈 안 하니까 요놈을 지정했던 관리계획이 실효되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순서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체계를 잡으라는 게 요거야. 체계를. 다시 여러분 체계. 이 경우하고 다시 봐요. 효력 상실 뒤에 이 경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 관리계획 결정으로 뭐 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지. 그럼 자 봐요. 요놈을 안 했으니까 요놈을 안 하니까 요놈이 실효된 거지. 근데 저기는 지금 살아있는 거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던 내용은 요놈으로 뭐 되라? 환원된다 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5년짜리는 순서가 두 가지야. 1번 먼저 뭐 되고 실효되고. 그럼 여기에 들어있던 계획은 어디 쪽에? 요 구역을 결정했던 무슨 계획에? 관리계획이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두 번째 과정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 그리시더라도 요걸 그려가라는 얘기야. 필기는 좀 이따 해. 필기는. 그려도 되고 이해됐으면 그릴 필요 없는 거고. 자, 또 양보로 3번 실효고시 의무. 그러면 그 줄 끝에 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 그 사실을 고시하는데 그걸 무슨 고시를 한다? 실효고시를 한다. 그러면 참고사항에 모든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는 5개가 있어. 5개가. 그래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앞에. 자, 우리 실효 사유만 기억하면 돼. 지역 등의 지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아직 기간은 없어 우리 과정에는. 기간 안에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하면 실효 시기는 그 기간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뭐가 실효돼? 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상실. 그러니까 무조건 실효는 관리계획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고? 다음 날이고. 그럼 이제 2번, 3번 방금 했어. 자, 사유. 2번의 사유는 무슨 계획이 결정고시 안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끝 문장.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지? 그러니까 계획이 결정고시 안 되니까 뭐를 지정했던? 구역을 지정했던 관리계획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3번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제안했어. 그럼 5년이겠죠? 5년 안에 뭐 안 하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 다시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4번 20년짜리 배웠죠? 20년 안에 뭐 안 하면? 사업 안 하면 20년 다음 날에 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고.
자, 5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얼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그때 그 유보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 이건 안 하지. 사업하고는 상관없지. 이거는 만료가 되면 만료일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개요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실효되는 시점 물으면 무조건 다음 날. 실효되는 거 물으면 관리계획 결정이지. 그 두 가지 말면 돼요. 다음에 실효 고시는 하되 이름 외우실 거 없어. 누가 한다 이거 외우지 말라니까. 시험 안 나와. 그거는 실효 고시는 해야 된다는 것만 중요하지. 효력이 상실하면 뭐하라? 실효 고시. 나는 책이니까 누가 한다고 써놨지만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도 실효되는 사유, 실효되는 날, 그 두 가지 알면 돼. 그러면 실효는 무조건 무슨 계획 결정이다? 관리 계획 결정.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실효 조항은 이걸로 다 해결해 드린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쉬었다가 오른쪽에 개발임이 허가가 나올 거예요. 자, 쉬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